자, 오늘 5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5시간 또 알파,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도 할 수도 있어요. 참고 알파죠. 그런데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촬영을 안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어떤 개인 발표, 강의를 한번 딱 오늘 5시간만 듣고 나서도 주제 발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이 오실 것이고, 집단 토의 면접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감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선생님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보이면 하나라도 더 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혹시 남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떤 주제 발표를 촬영을 안 할 거고 주제 발표 실습이라든가 집단 토론 모이면 좀 한 번 정도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딱 강의만 듣고도 감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제일 첫 장에 보시면 공무원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좋은 공무원은 되기 어렵다 이 말을 했죠. 특히 요즘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거예요. 제가 뭐 면접 강의만 20년 정도를 제가 해왔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달라요. 느낌이란 게. 수험생들 느낌.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연한 어떤 현상이기도 한데 요즘 젊은 실제로 합격생들 나이 비율도 과거에 비해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강의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비율이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점차 적어요. 올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 연령 나이가 28.1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 군대 빼버리면 거의 뭐 26세 정도밖에 평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뭐더라, 수험생들이 대부분 공부 위주라든가 별다른 어떤 경험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블라인드 면접도 강화되고 있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들어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필기시험에서 그 평가는 끝나버렸죠. 그래서 공무원 면접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 어차피 공무원의 목적이라는 게 공무원이 과연 왜 있느냐죠. 그것은 한마디로 그거죠. 여러분들은 보통 공익 실현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공무원의 목적이.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서울시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죠. 어떤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뽑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막상 들어가 봐야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의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이 알잖아요.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있는지. 그러잖아요.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어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어떤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어떤 자세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면접이죠. 사기업 면접하고는 공무원 면접하고는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면접 준비하면서 대답 못해도 상관없어요. 조금 못해도 상관없고, 다만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공무원이 되면 어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선생님 서두에 좋은 공무원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좋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면접장에서 보여주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내가 하나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자기 어떤 생각들이 강해요. 요즘 자기 주장이 강하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 주말이나 이런 데 쉬고 싶겠죠. 솔직히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작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뭐 태풍이 예전에 과거에 우면산 사태 여러분들 서울 아시죠? 그때 얼마나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또 뭐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뭡니까? 옛날 전염병 발생됐을 때 그때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시험장 가본 사람 알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뭐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축제나 또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말에 이루어지죠. 토요일, 일요일날 보통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관들이죠, 선배 공무원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조건 가야 된다예요. 내가 쉬고 있어도 그런 어떤 서울시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가야 돼요, 무조건. 그것이 한마디로 습관화돼 버렸죠.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젊은 현직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어떤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그걸 가지고 건의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생각들이 과거에 달라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 말은 당연히
공무원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휴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현재 공직사에서 벌어진다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만큼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하고 실제 뭐 이 중에서는 실제 현직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실제 또 면접하고 또 들어가면 또 달라요. 실제 현실하고 또 공직생활에 면접 볼 때하고 현실에 들어갔을 때 왜 그 말이 무슨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공무원 조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적극 행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뭐 개방 뭐 개혁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폐쇄적인 건 맞아요. 조직 자체가. 또 위계질서 이런 것도 사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 어떤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때도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잖아요. 실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직도 공직사에는 보수적인 면이 남아있다는 소리죠. 특히 대부분 면접관들은 어쩌니까 면접관 대부분 세 분이 오시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A부에서 오는데 보통 실력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님이 보통 많이 오시죠. 나머지 두 분은 현직이더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 이게 면접이라는 것은 기기가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는 것이죠. 어제 공직사회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성향 이런 것들 우리는 면접을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다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면접 볼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그래서는 좀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내가 서울시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마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떠들고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앞으로 청년수당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죠. 청년수당 예를 들면 넓히겠다고. 그래갖고 뭐 3년 동안 4,300억 원인가? 4,300억 정도인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한편에서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잖아요. 왜 청년들한테 뭐 도움을 줘야 되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자, 너 최근에 청년수당 서울시에 늘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제 말이죠. 이것은 복지 포퓰리즘이요. 이거 아주 잘못된 정책이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 순간 면접관의 표정은 싸늘해져 버리죠. 서울시에서 한 가지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 때까지 어떤 수많은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라든가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정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정책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편향되는 생각을 자기 주장이 세다는 소리죠. 그 말 자체가. 편향적이다. 좀 다른 표현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질문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공무원이 해야 될 테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게 되면 있잖아요. 자, 정책 어떤 정책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 정책을 보완하고 수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걸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또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찾아야지. 자, 과거에 또 어떤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폈죠. 그리고 이틀 동안에 뭐 50억인가 뭐 100억인가 들어 뭐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들었다 실제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 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실제로 과거에서는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 큰일 나죠. 실제로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 낭비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서울시 어떤 면접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고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그래서 하지만 서울시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안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은 그래야 된다. 바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면접관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면접 준비하면서 좋은 공무원이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공무원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공무원이 되기는 힘들다겠죠. 면접 준비하면서 좋은 공무원이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통과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오늘 오시면 합격자 발표도 나지 않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단기 예측 합격자 예측 서비스에서 나름대로 점수가 좋은 분들이 대부분 오신 것이죠. 그러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제가 말했죠. 서울시 면접이 있잖아요. 국가직 면접하고 보통 국가직 면접이 있고 7급 면접이 있고 며칠 전에 이 중에서도 국가직 7급 면접을 본 합격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시 면접이 있고 기타 지방직이라고 내가 통틀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국가직 7급 면접은 나중에 결과를 나오시면 알겠지만 미흡이랑 우수비율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높아요. 우수도 많이 나오고 미흡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높고. 그렇잖아요. 지방직은 실제적으로 뭐 대구 정도, 대구 이런 것들이 면접이 좀 지역 같은 게 면접이 좀 중요하고 세종 이런 쪽 있죠. 몇몇 지역은 면접이 좀 중요하지만 미흡은 안 줘요. 지방직은 특이한 게 미흡은 거의 안 줘요. 우수는 좀 줘요. 지방직 간혹.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말한 지역들 있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서울시 같은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우수나 미흡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잖아요. 성적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유리한 사람,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이 맞아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실제로 없는 건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도 선생님 상반기 서울시 면접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연히 내가 나중에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연찮게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몇몇 학생들이 이제 개인 코칭을 내주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미입을 받았던 남학생하고 여학생 1명, 2명이 있었어요. 고득점 완전 고득. 남학생 같은 경우는 36점인가 높은데도 미입을 받고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이래 때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 막 울면서 나이가 많아요. 거의 36살인가 37살인가 되는데 저한테 울면서 막 도와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는 극소수는 맞아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하지만 극소수라 국가직 7급하고 비해서 분명히 미입이나 소수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년 동안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알죠. 보통 병장 말년되면 제대 앞두고 말년이죠. 그때 그런 말을 하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죠.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은 나름대로 안정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성적이 카트라인에 있는 애들, 일베에서 밖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공부했던 거 보상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 1%라도 문제가 없게끔 여러분들의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선생님 수업을 들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 정도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다시 공부하지 마라. 그잖아요. 혹시라도 그것이 1%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죠? 자,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 오늘 5시간 동안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겁니다. 압축 강의라고 보통 말하죠. 선생님은 강의를 하더라도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5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선생님 얼마든지 예를 들어 불안심리 조장해서 예를 들면 대충 맛배기만 보여주면서 야 강의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년 강의했는데 그걸 하지만 선생님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오픈특 강의 최소 5시간 이상을 강의했고 그 5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혼자서 준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돈 받아라 그런 취지에서 강의를 하죠. 한두 시간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렵지. 너희들 강의 드려야 돼. 이런 어떤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 5시간 동안에 서울시 면접 방향을 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을 학생들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더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압축 강의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시는 더군다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집단 토의 면접 있죠. 주제 발표 있죠. 그 다음에 개별 면접인데 개별 면접에서는 정책형 질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경험형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상황형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 거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학교 간 직렬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또 그런 질문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5시간 동안에 그러잖아요.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5시간 정도 강의 듣고 나면 서울시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보세요. 부산에서도 멀리서 왔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의외로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성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